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튼튼이 튼튼하게 잘 크고 있는데 네네네네. 우리 지금 거의 1년 동안 저희 베비아에서 같이 했어요. 네, 작년 8월부터니까. 예. 1년이 다 돼가는데 제가 처음 모습도 기억하고 일부 모습도 네네. 기억하지만 어머님이 처음에 베비아를 신청했을 때 어떤 부분이 걱정됐고 어떤 상태여서 신청하게 됐는지 음, 얘기해주세요. 사실은 제가 이제 작년 6월 말쯤에 네네. 또래보다 조금 느리다. 이렇게 사회성 네네네. 참여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게 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가까운 집 근처 치료센터를 갔을 때 네. 뭐 자폐 성향도 좀 보인다 뭐 이렇게 음, 얘기를 하고 숫자나 알파벳이나 뭐 동그란 거에 관심을 너무 많이 보인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말이 늘지 않은 거가 부모님이 많이 해준 게 좀 받아준 게 많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었고 근데 그때 더 큰 문제는 그 동영상이라든가 곰과 맛이라는 동영상을 봤는데 자기 전에 그걸 다 읊고 잤어요. 아, 그거에 대해서는 센터에 얘기를 해도 그냥 나쁜 거예요 라고만 얘기를 하지 그거에 대한 처방이라든가 청각추구라든가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때도. 네. 그래서 나도 이상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줘야 되나. 7월 달부터 동영상이나 이런 건 안 보여줬지만 그때도 동영상이 사실은 곰과 마샤라든가 타요라든가 뽀로로만 안 보여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다른 동요도 안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가끔씩 노출될 때는 그런 건 동영상이 아닌가? 동요는 동영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상태여서 조금 사회성이나 모든 게 좀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이 돼서 인터넷을 다 뒤지기 시작했죠. 터치 아이가 처음부터 나오진 않았고 정말 몇 날 며칠 뒤졌어요. 아, 한 달 내내 뒤진 것 같아요. 그 청각추구라는 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런 거에 네. 전혀 신경을 안 썼던 사람이니까 네. 청각추구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막 찾았는데 동영상을 읊는 아이 뭐 찾는데도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찾고 찾다가 터치아이 어떤 영상을 봤는데 아 이게 청각추구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아 그래 어쨌든 미디어를 조금 차단한 게 도움이 되겠지 이렇게 했는데 ABI 3기 모집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이거 좀 빨리 알았으면 나 이거 하는 건데 해보는 건데 못했다. 그래서 언제 시작하지 하다가 또 놓쳤어요. 못 봤어요. 다른 거 막 뒤지다가 놓쳤다가 7월 31일 날 그게 본 거예요. 근데 마감이 지났더라고요. 그냥 해봐. 그냥 신청 넣어봐. 신랑한테. 넣어봐. 뭐 자기네가 안 되면 안 받는다고 연락 오겠지. 됐대요. 그래서 사실은 OT도 참석 못하고 그냥 8월 1일 날부터 밴드 들어가서 그냥 하란 대로 한 거였거든요. 왜냐면은 센터에서 제 만족을 못 채워줬어요. 센터에서 하는 게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인지치료하고 언어치료를 했는데 언어치료는 뭐 그들이 하는 수달이니까 장난감 가지고 꺼내, 뭐 빼, 동사 위주로 이렇게 하는 거였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언어치료는 우리 튼튼이가 강아지가 된 느낌이었거든요. 튼튼아, 네 하면 그것도 꼭 오른손으로만 대답을 해야 되고 한 손은 무릎에 놔두고 오른손으로 네 하면은 잘했다고 과자를 조리퐁을 숟가락에 떠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저건 아니지 않나? 제가 약간 삐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왼손을 들 수도 있고 그냥 네 할 수도 있지. 왜 항상 오른손을 들고 한 손은 무릎 위에 들어야 되나. 그래서 근데 이제 원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정상 발달 아이들은 다 한다는 거예요. 좀 뭔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통이 안 되는 느낌이어서 그래서 이제 데비아이도 있었고 인천 쪽인가 지점이 하나 있으시잖아요. 네네네네. 저기를 찾아갈까? 한 분 있다는 것도 모르는 전혀 지식이 없으니까 저기를 찾아가 볼까? 저기서 내가 가는데 1시간 반이 걸릴 거야. 그러면서 수업을 하고 내가 또 1시간 반을 걸려서 오면 초가 될 텐데 그런 마장에 인터넷이 있으니까 이걸 해보고 그럼 여기서 하다 보면 뭐 정보를 얻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3번에 걸쳐서 하시면서 그 변화들이 있으실 텐데 처음에 몸놀이 하실 때 튼튼이가 좋아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싫어하는 것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튼튼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뭐 물건을 쥐고 있다거나 뭐 빨간색 좋아한다거나 고집이 좀 많이 세서 전환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좀 어렵거나 했던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몸놀이 하는 거 또 친구들하고 같이 놀게끔 계속 말씀드려서 또 노력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 과정이 좀 어떠했는지 힘든 것도 있으셨을 거고 친구들이랑 어울려놓은 게 안 될 것 같지만 또 그 안에서 많이 또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나눠주시겠어요? 튼튼이가 처음에 좋아하는 놀이는 다 마찬가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놀이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 몸놀이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른도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필라테스를 배우러 간다, 요가를 배우러 간다 그러면 갑자기 좋아하는 놀이가 생길 수는 없잖아요. 다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뭐 위로 던져두는 놀이도 자기 재밌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얘는 다 싫은 거예요. 갑자기 날 던지나. 그래서 좋아했던 놀이는 하나도 없었고 정말 30분 이상을 채워야 돼. 무조건 몸을 접착하고. 어쨌든 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지고 있고 하니까 그 생각밖에 없어서 하다 보니까 한 달 지나다 보니까 이불에다가 김밥처럼 말아주고 입을 그늘 둬야죠. 그 다음에 이불 썰매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불을 빼고 껴안고 구르기를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처음엔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었고 무조건 30분을 채우자 이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도 익숙해지니까 회전하는 건 좀 좋아하고 그렇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누나들이 있어요. 얘가 안 하니까 일부러 누나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럼 누나들은 이렇게 몸놀이를 재밌어 할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밌어 하는 표정을 보니까 얘도 재밌는 건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몸놀이 할 때 내내 울었어요. 여름에 시작했잖아요. 에어컨을 빵빵해서 모든 문을 다 닫았어요.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렇죠. 소리가 커서. 소리가 너무 그런데 누나들이 하는 걸 보더니 저는 사실 그것도 좀 고지식한 사람이라서 누나들이 하는 순간에 얘가 쉬고 있잖아. 쉬고 있으면 안 되는데 30분 접촉해야 된다는데 자꾸 뛰어지잖아. 뭐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누나들이 하는 걸 보니까 그 오토바이 자세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튼튼이는 처음에 오토바이 자세에서 넘어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누나들이 잘하니까 튼튼이도 어느 순간 그걸 따라가더라고요. 이게 보는 것도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친구들하고 만나서 노는 것도 신청을 해서 간 게 당연히 안 되죠. 무조건 싫다 그러고 그러는데도 그러니까 누나들이 하는 걸 보니까 얘가 또래가 하는 걸 보면 언젠간 하지 않겠나.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사회성이 부족한 친구들을 정상 발달인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서 놀게 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처음에는 네. 혹시 엄마의 착각일 수 있지만 우리 아이가 조금 부족해서 얘를 힘들게 하는 건가? 우리 아이가 부족해서 얘 부모하고 좀 그런가? 그래서 우리 아이가 부족한 거를 같이 안 놀면 모를 텐데 같이 놀게 해서 내가 더 오픈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했었고 우리 집 친구들한테 그렇지만 이렇게 그 사회성 수업을 할 때는 조금 이해폭이 있잖아요. 네네네. 설령 튼튼이가 다른 친구를 좀 밀어도 네네네. 튼튼이가 다른 친구를 좀 잡아당겨도 네. 저쪽 부모도 조금은 이해해주겠지 이런 마음이 있어서 편하게 갔던 거고 엄청 많이 울었잖아요. 맞아. 대표님도 핥히고 막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렇게 해도 안 된다라는 걸 아니까 네. 튼튼이의 그 고집이 좀 꺾였던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안 돼, 밖에 나가서도 안 돼 이런 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고 사실은 처음에 할 때는 아빠하고는 전혀 외출이 안 됐던 아이라서 무조건 엄마였어. 제가 쓰레기 버리고 일부러 나가도 우는 아이였어요. 엄마가 껌딱지여가지고 처음에 도움받아서 아빠랑만 사회성 치료를 갔었는데 아빠가 갔다 오면서 내내 그랬어요. 돈이 아깝다. 다음엔 같이 가자. 차라리 같이 가면 뭐라도 하나 몸이라도 움직일 텐데 아무것도 안 한다. 시간 내내 울었다. 그냥 저 구석에만 있었다.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 번, 두 번은 그래도 보고 배우는 게 있겠지. 고개라도 돌려놔. 하는 거라도 보게 이제 그랬는데 세 번째 수업 갔다 와서 이건 정말 돈이 너무 아깝다.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서 내가 상담을 했을 거예요. 이게 이렇다는데 그래도 혼자 보내야 될까요? 아니면 제가 같이 가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래도 아빠랑 보내는 게 좋다라고 해서 아빠랑 보냈더니 4주차에 조금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계속 아빠랑 하고 엄마랑 하고 이러면서 몸놀이도 저는 처음부터 아빠랑 엄마랑 같이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게 더 왜냐면 제가 아무리 힘이 세도 아빠가 더 힘이 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을 더 센 것도 느껴봐야 되고 작은 것도 느껴봐야 되고 누나들이 가끔씩 껴안기 해줄 수도 있고 그게 이제 트린이한테는 그때는 사실은 몰랐어요.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흔히 말하는 다양한 경험이 어디 돈 주고 여행 가고 뭐 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몸놀이를 하더라도 다양한 상대랑 하다 보면 맞아요. 그게 더 다양한 경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놀이터를 가더라도 큰 누나랑 갔을 때 그네 밀어주는 거랑 네. 작은 누나가 밀어주는 그네랑 엄마 아빠가 해주는 그네가 다 다르니까 그렇죠. 사람만 달라지면 그게 다 다양한 경험인데 사람들 다양한 경험하니까 어디 돈 주고 뭐 동물 보여줘야 되고 뭐 돈 주고 뭐 체험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희는 그 누나들이 있는 거 같이 네, 했던 거. 맞아요. 네,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진짜 도움 많이 됐죠. 네, 그러면서 한기수 지나면서 좋아하는 몸놀이가 많아서 자기 이거 해달라고 하고 요구하고가 됐고 이거 하고 이거 하자라는 게 이제 이해가 좀 머리에 되기 시작했고 그런 부분이 좀 됐던 것 같고 누나 몸놀이 하자 하고 데려오기도 하고 그래 일부러 시키기도 했지만 이제 껴안기 할 때 누나한테 풀어달라 그래 도와달라 그래 그러면 몸으로 하니까 그 언어가 좀 더 머리에 잘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도와줘, 풀어줘, 모르지만,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라는 단어 개념을 모르지만, 그냥 한 말도 안 할 거 아니에요? 튼튼이가 누나들한테 시키는 거죠. 예시를 주는 거죠. 숟가락 풀어줄까? 엄마 밀어줄까? 튼튼이 당겨줄까? 막 이렇게 예시를 주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처음에는 제일 먼저 들었던 거, 손가락 풀어주세요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그런 게 반복되다 보면, 이게 좀 다른 걸 선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튼튼이한테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언어도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언어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물론 처음에도 말을 하긴 했지만 좀 많이 좀 제한적이긴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상황에 맞게 오가는 말보다는 뭐 이전에 들었던 말, 뭐 책에서 봤던 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았는데 그렇게 이제 몸놀이 해주시고 다양한 사람들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다 보니까 언어는 진짜 어느 순간 계속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고 있고 순간순간 우리도 다 놀랄 만한 우리를 기쁘게 할 만한 그러한 야무진 말들도 많이 나왔는데 현재 언어를 어느 정도까지 좀 조잘조잘 잘 말하고 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사실은 대표님이 4기 때도 튼튼이 언어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충분히 트인다라고 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걱정이 돼요. 오늘 단어 얘기하다가 한 달 뒤에 문장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될까? 그냥 지금 외워서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그 조바심이 좀 있는데 대표님 말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튼튼이가 호명 반응도 좀 약했고요. 입맞춤도 좀 약했고 튼튼아 그러면 눈은 쳐다보지만 네 라고 대답을 안 했었는데 이제는 대답도 너무 잘하고 지금은 저 멀리 있어도 일로 와 그러면 오기도 하고 그런 것도 하고 수박 먹을까 뭐 먹을까 그러면 수박 먹어요 뭐 아니면 이거 먹어요 이런 대답이 전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안 됐던데 지금은 수박 잘라주세요 포도 사러 가요 뭐 옥수수 먹을래요 이렇게 너무 잘하고 엄마랑 옥수수 사러 갈래요 라든가 이렇게 문장으로 얘기하는 거는 문제가 없고 그 전에는 아빠 언제 와 이런 언제라는 표현을 못 썼는데 지금은 언제라는 표현도 쓰고 어떻게 오지? 어제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뭐 타고 오지? 이렇게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전에 항상 아빠 10번 버스 타고 와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그걸 외워서 어떠니 어디는 처음으로 저한테 엄마 아빠 언제 와? 오고 있어 그랬더니 뭐 타고 오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와 이렇게 얘기했더니 대화가 이렇게 조금씩 되고 이건 사실은 저의 주관적인 내용일 수 있잖아요. 튼튼이를 보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너무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어린이집 친구 엄마가 튼튼이 말 너무 잘한다고 말로 본 적도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지? 근데 그분이 말하기에는 당신의 딸보다 저희 튼튼이가 말을 더 잘한다고 헤어질 때 인사도 잘하고 내일 만나 뭐 이러니까 튼튼이가 말 좋아한다고 해서 이건 제3자가 봤을 때 말을 잘한다고 하니까 정말 좀 많이 좋아졌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작년 이제 8, 9월에 봤던 또 어린이집 다른 엄마가 그때에 비하면 지금 너무 말을 잘한다고 친구야 너 이거 타 저거 타 이렇게 놀이를 할 때도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저는 더딘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발음도 정확하고 상황에 맞는 말 다 하고 하니까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 그런가? 그래서 약간 그래 많이 좋아졌어 하면서 또 만족하고 그러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보잖아요. 매일 보니까는 이거를 못 느끼다가 어느 순간
어머니 직접 느끼기도 하고 또 주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진짜 많이 좋아졌구나 느끼실 텐데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니까 분명 어린이집에서 친구들 관계 또 단체 생활하는 거 선생님 뭐 지시사항 따르고 하는 부분들도 분명 변화가 많을 걸로 보여요. 최근에 선생님들하고 얘기했을 때 튼튼이가 어린이집에서 또 어떤 멋진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었는지 그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튼튼이가 작년에 베이비아이 시작할 때쯤에 어린이집을 옮겼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상담을 하면 언어 소통이 잘 안 된다.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통제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한 학년 올라가고 아이 하나 더 먹고 그러니까 제가 5월 말에 상담을 했을 때 다른 아이들하고 다른 게 전혀 없다. 언어도 그렇고 통제하는 것도 있고 차라리 더 다른 아이가 남자아이들의 특유의 통제 안 되는 게 있을지 몰라도 어딜 같이 간다든가 외출을 한다든가 할 때 튀어나간다든가 이런 건 전혀 없어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린이집에 있는데 전화가 안 오면 좋은 거예요. 맞아요. 소식이라고. 그래서 튼튼 때문에 힘들었어요 라든가 조금 주의가 산만하더라고요 라든가 이런 얘기는 듣지 않았고 친구들하고도 잘 놀고 한 가지하고만 놀지도 않고 다른 거 가지고도 또 놀고 이 친구하고도 놀고 저 친구하고도 놀고 그렇다고 하고 제일 좋았던 건 체육 수업이 있는데 작년에 체육 수업 할 때는 혼자 놀았거든요. 외톨이처럼 저기 가 있었고 다른 친구들만 그 몸 스트레칭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됐었어요. 뛰기 이런 게 잘 안 됐었는데 매일 몸놀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몸이 특성화가 된 거예요. 네. 그런 걸 이제 너무 잘하는 거죠. 잘하고. 그러니까 너무 잘하니까 친구들이 튼튼히 잘한다도 해주고 본인도 알게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니까 더 자신 있게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이 때는 사실 뭐 공부 잘한다가 뭐 큰 메리트일 게 아니잖아요. 체육 활동 잘하고 올라가고 잘하고 뭐 이러면은 참 매력 있는 나이니까 거기서 오는 자신감을 줄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베이비아이 하면서 아이가 많이 좋아지고 성장하는 모습이 사실 가장 큰 장점이었고 그다음 이제 기쁨이셨겠지만 베이비아이를 거의 1년간 하시면서 어머님이 느끼시기에 사실 1년 동안 우리가 온라인으로 계속 같이 읽기 쓰고 몸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제 어머님이 1년 동안 너무너무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너무 잘해주셔서 우리 튼튼이도 좋아졌는데 베이비아이 하시면서 나는 베이비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참 좋았다, 힘이 됐고 도움이 됐다 하시는 거 몇 가지만 나눠주시겠어요? 사실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멘토님이 계시더라고요. 네. 멘토님이 계셔서 제가 4기 때는 멘토님하고 진짜 밴드톡을 엄청 많이 했어요. 장난감을 어떻게 치워야 합니까? 오리엔테이션 못 들었으니까 어떻게 치워야 합니까? 책을 꼭 치워야 하나요? 책을 더 많이 읽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말 트이는 거 아닌가요? 이거 할 때 이게 안 더된다. 어떻게 해야지 몸놀이를 할 수 있나요? 막 정말 자세한 걸 물어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멘토님이 싫다거나 짜증나는 목소리가 아니라 본인의 경험담과 숫자 사랑이 워낙 넘치고 노래를 되게 많이 불렀던 아이라서 어디 외출하거나 차 타면 계속 노래를 부르고 숫자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경우에 그런 팁 같은 거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센터 다니시는 분들이 다 느끼실 거예요. 센터 다니면 그날 딱 그것만 하고 딱 끝이에요. 집에서 뭘 어떻게 해줘야겠다는 게 없는데 여기는 제가 뭔가 부족한 거 있을 때 그날 계속 상담을 해주시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가 좋습니다. 저런 부분은 저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설령 그날 답이 못 오더라도 그 다음날 더 많이 알아와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라고 해주시니까 1대1 상담 서비스가 되니까 그 부분이 제일 좋았고요. 하다 보면 좀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이 방향이 맞나 약간 의구심이 들 때도 있고. 맞아. 그럴 때 보면 같이 몸놀이를 하고 있는 20, 30팀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보면 저 아이는 분명 좀 이게 안 됐었는데 이게 되네? 이런 게 좀 보이면 내 아이도 이게 언젠간 되겠지? 라고 해서 조금 덜 지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엄마한테 연락해서 요럴 땐 또 어떻게 하셨나요? 라고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면 다 같은 마음의 엄마들이니까 그때 요렇게 좀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시니까
좀 덜 지치면서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은 센터를 다닌다고 해서 정보를 고루하거나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엄마들 탔다 저 탔다 계속 돌아다니기만 하시니까. 맞아요. 근데 여기를 통해서 서로의 자기가 좀 해봤던 거 그렇게 지쳐도 꾸준히 하시면 언젠가 지금은 안 나오는 것 같아도 네. 한 달 뒤, 두 달 뒤에 그게 나온다. 그러면 나보다 더 많이 해봤으니까 또 그 말 믿고 한번 또 해보고 하면 진짜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인터넷으로 했던 베비아이 꾸준히 했던 점이 좋았던 게 그거였던 거. 그리고 이제 대표님 상담도 받고 싶었으나 시간적 여건이나 이런 게 안 되는데 대표님 상담도 줌으로 할 수 있잖아요. 정말 하다가 안 되는 걸 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이렇게 친절하게 상담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 친절한 의미가 뭐 다른 데는 나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떨 때 보면 소소한 걸 물어볼 때도 있고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대표님이 참 막힘없이 얘기해 주시니까 전문가는 다르구나. 많은 아이를 본 사람은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모든 아이마다 답답함이 조금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멘토님한테도 많이 도움을 받지만 대표님한테도 또 확인을 받으니까 그래, 이 방향이 맞나 보다.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이 우리 아이도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 발달이 느리거나 이제 자폐성향이 있어서 걱정 많으신 부모님들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도 이렇게 좋아졌으면 좋겠고 베비아이를 해볼까 말까 고민이신 분들이 보실 텐데 그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또는 이제 느리고 자폐성향 의심되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세요. 사실은 저희 아이를 이렇게 보신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태가 나빴는지는 다 모르시잖아요. 제가 이게 나열을 했지만 그래도 다 나열이 안 된 느낌이라서 그렇긴 한데 아이들은 사실은 조금씩 다 잘하는데 약간 다른 방향으로 살짝 틀어진 아이들을 다시 옳게 하는 거잖아요. 그 다른 방향 틀어진 게 느린 아이일 수도 있고 약간의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센터만 간다고 하루 3시간 투자한다고 해서 센터에 40만 원, 60만 원 돈을 간다고 해서 그게 이렇게 오진 않아요. 이렇게 틀어지긴 할 거예요. 조금씩 틀어지긴 하겠지만 아이는 24시간 중에 1시간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랑 가족이랑 붙어있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이 시간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걸 활용을 하면 센터와 함께 훨씬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거고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이제 자기 조절이 거의 안 되던 아이였거든요. 빵집 앞에서 30분 바둥거리면서 울기, 집 현관에서 안 들어간다고 시간새 울다가 거기서 잠들기, 그리고 이 아이를 어딜 데리고 외출한다는 건 꿈도 안 꿨어요. 너무 그런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이불 가방 있으니까 집에 놔두고 병원 가자 그러면 이불 가방 놔두고 병원 가요. 근데 병원 사람 많으니까 잠깐 우리 마트 갔다 오자. 그럼 마트도 갔다가 다시 병원을 가요. 기다렸다가 병원 진료를 받고 집에 잘 들어와요. 이게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모든 애들이 다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제 말을 듣고 와 하는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그냥 나이 든다고 다 통제가 되는 게 아니고 몸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절력력 뭐 이런 걸 배우다 보면 되더라고요. 안 될 줄 알았어요. 길바닥에 누워있던 아이였어요. 차가 와도 그냥 길바닥에 누워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되고 30분을 꾸준히 몸놀이를 하다 보면 진짜 많은 변화가 와요. 정말 많은 변화가 온다는 게 혼자 노는 애가 어떻게 친구랑 놀 수 있을까? 친구랑 놀 수 있게 방법을 알려줘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일상을 바꾸는 건 조그만 소소한 팁 같은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 팁으로 내 아이가 좀 틀어진 걸 다시 정상으로 바꿀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내 아이가 친구를 찾고 친구랑 같이 놀고 어린이집 사진에서 이제 어울려 있는 사진들이 보이더라고요. 작년에는 혼자 있는 사진이 많이 보였는데 지금 어울려 있는 사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바뀔 수 있고 사실 이게 취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처음에 제가 그런 느낌 얻으면 왜?
왜 내 아이만? 이런 생각이 맞아. 많이 들었어요. 맞아. 다른 아이들도 다 유튜브 보여주는데 맞아. 내 아이만.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또 놀이터 가보면서 느끼는 게, 내 아이여서 안 됐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유튜브를 보는 아이는 나를 제잘제잘 거려주는 할머니가 있었고, 또 다른 유튜브를 보는 아이는 열심히 놀아주는 다른 형제자매가 있었고, 같은 유튜브를 봤어도 그 다음 시간에 해줄 수 있는 게 있었던 거고, 저는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끊고 몸으로 놀아주니까 그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아이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조금 편하게 하려다가 조금 틀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노력하시면 이 한 달 뒤, 두 달 뒤, 세 달 뒤가 달라지니까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어머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거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진짜 열심히 친구들 사이에서 놀 수 있게 해주시고 울고불고 하더라도 계속 몸놀이 하셨던 그 고생, 수고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그래서 어머님께 꼭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이야기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고 희망이 될 거예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 발달이 느린가요? 자폐 성향이 의심되나요? 건강한 아이 발달을 위한 베이비 아이,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베이비 아이가 뭐예요? 베이비가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는 여행, 100일간의 온라인 공동육아입니다. 엄마와 엄마, 엄마와 육아 멘토, 엄마와 전문가가 연결됩니다. 소통합니다. 만납니다. 베이비 아이는 누가 참여하나요? 아이 발달이 느리거나 자폐 성향이 의심되어 걱정되는 엄마, 아빠, 독박 육아로 힘들고 우울한 엄마, 아이 발달 위해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엄마, 아빠. 베이비 아이는 무엇을 하게 되나요? 아이의 일상을 포함한 고민과 궁금증을 나눕니다. 일기 쓰듯이 편하게 나누시면 돼요. 내 아이와 비슷한 또래의 부모들과 온라인 만남을 가지며 소통합니다. 육아 멘토를 통해 조언을 얻습니다. 발달 전문가로부터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아이와 집에서 할 수 있는 놀이 방법을 제공받습니다. 아이 발달을 이해할 수 있는 강의 영상을 제공받습니다. 베이비 아이를 하면 뭐가 좋은가요? 엄마에게는 아이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제공됩니다. 엄마의 마음이 위로받고 편안해집니다. 아이에게는 성장 발달의 기회를 줍니다. 아이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아이의 일상을 함께 나누기에 훨씬 더 면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이비 아이, 온라인 공동 육아와 만나면 특별한 일이 생겨날 거예요. 엄마와 아이는 성장합니다. 기쁨은 커지고 행복해집니다.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요.